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마을 뒷산 고개 너머 인적이 드문 산 능선과 밭자락이 서로 맞닿은 푸른 풀이 돋아난 양진역에 이르자 유심히 어느 한 곳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서 있던 큰아버지가 말했다. 바로 여기다. 이곳은 내가 오래전에 보아둔 자리다. 이 자리에 아버지를 모시면 내 대에 바로 정승 판서가 나올 것이다. 이곳 이상 좋은 명당 자리가 이 일대에는 없느니라. 아, 큰아버지, 여기가 그렇게 좋은 명당인가요? 조카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다. 그렇다. 그런데 이곳에 아버지를 모시려면 너와 너의 처 단 둘이만 와서 밤에 아무도 몰래 장사를 지내야 하느니라. 그것은 왜 그런가요? 밤에 아무도 몰래 단 둘이만 와서 장사를 지내야 한다니. 조카는 의아해하는 눈빛으로 큰아버지를 바라보았다. 그 까닭은 나중에 알게 될 것이다. 내일 모레 마을 사람들이 모여 아버지 장례를 치를 때는 이 자리에 무덤을 써서는 절대로 아니 된다. 평범한 공동 묘지로 가서 빈 관에다가 돌을 넣어 헛장사를 지내야 한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 돌아간 그날 밤 너와 너의 처가 사람들 눈을 피해 아버지 시신을 지게에 지고 와서 이곳을 파고 장사 지내야 한다. 그래야 이 자리가 발복하는 것이다. 알겠느냐? 큰아버지가 조카에게 단단히 일렀다. 예, 큰아버지.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큰아버지와 조카는 좋은 묘자리를 잡아 그 자리를 표시해두고 돌아와서는 장례 치를 준비를 서둘렀다. 그리고 이틀 뒤 장례일 날 큰아버지의 말대로 빈 관에 돌을 넣어 상도꾼더러 상여를 매게 하고 문승객들과 함께 공동묘지로 가서 헛장사를 지냈다. 그날 오후 문상 온 사람들을 다 돌려보낸 후 칠흑 어둠이 몰려온 밤이 되자 큰아버지는 조카더러 다른 방에 따로 몰래 모셔두었던 아버지의 시신을 지게에 얹어 짊어지게 하고는 조카 며느리에게는 시신을 묻을 구덩이를 팔 삽과 괭이를 들려주었다. 그 묘자리는 너희 부부 단 둘이 가서 밤에 장사를 지내야만 발복하게 되느니라.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조심히 가거라. 큰아버지가 대문 앞에서 조카 내외를 대웅하며 말했다. 조카는 서당에 다니며 글 공부만 하고 살아온 서생이라 생전 짊어보지 않은 지게에 무거운 아버지의 시신을 지고 가느라 땀을 뻘뻘 흘리며 용을 썼다. 조카 며느리가 뒤에서 연장을 든 손으로 지게를 받치고 둘은 좋다는 그 명당자리를 향해 산고개를 낑낑대며 힘겹게 넘어갔다. 동산에 두둥실 밤하늘에 떠오른 환한 달빛을 받으며 땀을 뻘뻘 흘리며 명당자리에 겨우 도착한 조카는 쉴 틈도 없이 아버지 시신을 묻을 광중을 팠다.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삽질에 괭이질이 잘 될 리 없었다. 한참 동안 죽을 힘을 다해가며 겨우 흙을 파는 뒤 큰아버지가 가르쳐준 대로 시신을 안장하고는 조심스럽게 흙을 덮어 조그마한 무덤을 만들었다. 삽으로 흙을 퍼 올려다지고 어느덧 무덤을 다 만들었다고 생각한 부부가 음식에 술을 부어 올리고 절이라고는 주섬주섬 짐을 챙겨 막 돌아서려는데 순간 컴컴한 허공에서 두런두런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에이, 뭐야? 누가 이 더러운 것을 여기 묻어놨어? 에이구, 더러워라. 이게 무엇일까? 귀신의 소리일까? 아니면 사람의 소리일까? 깜짝 놀란 부부가 무덤 쓴 곳을 뒤돌아보니
어느 결에 그 흙더미가 다 파헤쳐져 있는 데다가 아버지의 시신이 무덤 밖으로 나와 있지 않은가. 여보, 이거 큰일이요. 아버지 시신이 무덤 밖으로 나와버렸어. 조카가 깜짝 놀라 소리쳤다. 아이고 머니나, 정말이네. 어서 다시 가서 묻어야 되겠어요. 조카의 아내가 소리쳤다. 두 내외는 돌아서려던 발길을 멈추고 그곳으로 가서 다시 삽을 들고 시신을 묻을 광중을 힘들게 팠다. 이번에는 그런 이상한 일이 일어나지 않겠지 하고 조카는 더욱 정성스럽게 아버지 무덤을 만들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 힘들게 무덤을 다시 만들고 조카가 빈지게를 짊어지고 막 돌아서려던 순간 또 컴컴한 허공에서 두런두런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다. 아이고, 누가 여기다가 이 더러운 것을 묻었냐? 이 못된 놈들이. 에고 돌아오라, 에고 돌아와. 정말 귀신에게 단단히 홀리기라도 한 것일까? 두 내외가 깜짝 놀라 뒤돌아보니 웬걸? 아버지 시신이 또 무덤 밖으로 나와 있지 않은가. 저 두렁거리는 소리가 귀신인지 헛기비인지 온몸에 소름이 돋도록 두렵기도 하고 또 지칠 대로 지쳐버린 탓에 정말 아버지만 알이 나면 그냥 내팽개쳐버리고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도망가버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으나 예서 죽는다고 하여도 그럴 수는 없었다. 더구나 큰아버지가 가르쳐준 정승판서가 나온다는 그 좋다는 대명당 자리가 아닌가. 기진맥진한 조카는 다시 아버지 시신을 묻을 광중을 파려고 삽을 들고 죽을 힘을 다해 흙을 떠서 퍼 올리기 시작했다. 그런데 일을 해보지 않은 솜씨라 애초에 서툴고 느린 데다가 더구나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잔뜩 지치기까지 하였으니 제대로 삽질이 될 리 없었다. 삽질하는 팔이 온통 후들후들 떨리는 것이었다. 그의 아내가 옆에 앉아서 땀을 뻘뻘 흘리며 고군분투하는 남편의 모습을 보고 있다가 말했다. 여보, 이리 나오세요. 제가 좀 할게요. 잠시 쉬세요. 그러다가 큰일 나겠어요. 조카의 아내가 삽을 들고 달려들어 서너 삽 흙을 파내려 갔다. 그러나 치마 저고리가 몸에 걸리고 거추장스러워 삽질하기가 무척 어려웠다. 조카의 아내는 무슨 생각을 했는지 저고리며 치마를 훌렁 벗더니 널따란 속옷 하나만 달랑 걸쳐 입고는 땀을 흘리며 삽질을 하는 것이었다. 대낮처럼 밝은 환한 달빛에 비친 그 모습을 옆에 앉아서 가만히 지켜보던 젊은 조카는 순간 사내로서의 뜨거운 마음이 불끈 동했다. 아버지 시신을 모시는 엄숙한 자리에서 그런 별스런 생각이 다 치밀어 오르는 것이 쑥스러워 겨우 참고 있었다. 그러나 널따란 아내의 얇은 속옷이 펄렁거리는 삽질하는 미끈풍만한 거의 나신과 같은 모습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자신도 모르게 뜨거운 피가 사납게 용솟음치는 것이었다. 여보, 도무지 안 되겠어. 자자, 잠시 이리 좀 나오시구려. 조카는 참을 수가 없어 아내의 손을 잡아 끌었다. 이 이는 아버님 장사 지내는 자리에서 불결하게 무슨... 조카의 아내가 사납게 눈을 흘겼다. 모르겠소. 큰아버지께서 이 자리가 정승판서가 날 명당 자리라고 하더니 필시 이렇게 하라는 하늘의 신기한 조화 속인지도 모르지 않겠소. 조카는 그렇게 말하면서 제 아내를 사납게 덥석 끌어안더니 그 옆 풀바디에 마구잡이로 쓰러뜨려 눕히는 것이었다. 아이고, 이는 누가 보면 어쩌려고. 아이 참. 그 둘의 위로 한바탕 격렬한 폭풍이 일고 있었다. 달과 별이 무수히 뜬 밤하늘에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고 마른 대지에 물이 가득 넘쳐 흐르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고요. 더욱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